써봐시죠. 세 꺼내시죠. 자, 오늘 일단 그 저번에 수능 맛보기에서 했던 그래프 추론부터 정리를 딱 하고 그 뒤에 식추론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272번 이야기입니다. 272번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272번 이야기입니다. 69페이지에 272 보세요. 자, 얘도 이제 그래프 추론 문제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 같이 좀 체크해 볼게요. 서로 다른 두 지수 알파 베타가 4차 방정식에 그릴 때 라고 보면 F 알파도 F 베타도 0이구나. 요까지는 파악이 될 거고요. 뭐 좀 다양한 식의 상황도 얘기해 드리면은 fx를 만약에 우리가 식을 추론한다면 최고차 한계수를 모르겠지만 알파 대입하고 베타 대입하기 0이라는 거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요것만 가지고 식을 세우려면 이런 건 나중에 식 추론에서 배우긴 할 건데 요거 이렇게 세울 수 있죠? 인수분해 내가 될 것이고 최고차 한계수가 뭔지 모르니까 뭐 굳이 식을 쓴다면 ax 플러스 bx 플러스 c 뭐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됩니다. 알겠죠? 뭐 a를 앞으로 뺄 수도 있지만 알겠죠? 보통 일반적 식을 세울 때는 이렇게 많이 써요. 알겠죠? 이 문제는 이런 걸 요구하는 문제는 아닌데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요 상태만 확정되어 있고 뭐 그림을 떠올려 본다면 4차 함수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죠? 여기에 아마 x축과 교점이 최소 2개 뭐 아니면 3개 아니면 4개 뭐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근이 2개인 것만 알지 2개만 있어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다양한 환경에 놓여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기억을 보시면 f 프라임 알파가 f 프라임 알파가 0이면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요건 저번에 얘기했죠. f 알파가 0이고 f 프라임 알파도 0이면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있을 거기 때문에 기억이 참이다 라고 저번에 미리 얘기해 놨습니다. 그렇죠? 니은을 가면 니은부터가 이제 그래프 추론인 건데 f 프라임 알파 곱하기 f 프라임 베타가 0이 되면 이 4차 방정식에 허브는 없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확인해 보면 이게 지금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갖고 있는 상태고요. 그 근에서 도함수가 0이 되는 게 존재한다면 이 말인 거죠. 무슨 얘기냐면 봐. f 프라임 알파가 0이거나 이게 또는 f 프라임 베타가 0이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알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4차 함수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4차 함수가 봐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걸 3중근이라고 부르는데 무슨 말이냐면 3차 함수가 만약에 3차 이 도함수가 3차일 거 아니야, 그렇지? 3차가 이렇게 여기서 튕겨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3차가 만약에 A에서 접하고 뭐 B에서 지난다 가정을 하면 여기 밑에 fx를 그리면요 감소하다 증가하는 이런 fx가 나올 수도 있죠. 우리가 원래 4차 함수를 꼼꼼히 따질 때는요 이런 그래프도 염두할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도함수가 0이라고 무조건 극값은 아닌 게 봐봐 얘도 지금 A를 대입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알겠죠? 여기도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야. 알겠어요? 만약에 x축이 여기에 딱 있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여기 x축이 있어버리면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가 베타가 돼버리면 사실 얘를 맞는 얘기죠. f 프라임 알파가 0이 되는 거 맞으니까 얘를 성립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4차 방정식이 얘가 4차 함수니까 4차 방정식의 근이 지금 2개밖에 없는 건데 이때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게 접하는 거거든. 접하는 게 튕기는 거 우리가 중근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지? 이렇게 접하면서 뚫고 가는 걸요 이걸 3중근이라고 불러. 3중근. 그러니까 근이 3개가 겹치는 거야. 그럼 여기에 근이 3개 겹쳤고 여기 1개의 근이 있으니까 총 4개 나온 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허근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이것도 허근이 없는 거죠, 일단.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걸 따질 때 사실 이런 것도 따질 필요는 있습니다. 3중근을 가지면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얘가 3중근이 돼버리면 어차피 근 3개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 추가 1개가 있으니까 4개가 다 나와버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도 허근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즉 뭐 요놈의 발레는 될 수 없고 오케이? 우리가 보통 명제를 밝힐 때는 얘를 만족하면서 얘가 만족되지 않는 케이스를 찾는 게 목적이니까 그걸 찾다가 안 되면 뭐 참으로 지지를 치는 게 약간 맞는 느낌인 거죠. 그죠? 그러면 계속 얘를 만족하면서 얘가 아닌 케이스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런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4차가 이렇게 있다면 이 높이 다르다면 알겠죠? 얘가 말하는
도함수가 0되는 지점에 우리가 알파나 베타가 존재하려면 어쨌든 x축과 교점이니까 여기에 존재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여기서 여기가 알파나 베타가 되면 될 거 아니야. 여기 알파 있다 치면 여기 베타 있다 치면 되는 건데 이렇게 보더라도 얘가 중근이니까 두 개의 근이 튀어나왔고 두 개가 더 있어 총 4개 나온 거잖아. 얘도 허근이 있는 모양이 없는 모양이야. 없는 모양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럼 도함수 0되는 것을 여기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라 하더라도 얘가 중근이고 얘는 그냥 총 4개 나왔기 때문에 허근이 없는 모양이란 말이야. 즉 얘를 만족하는 상태의 알파, 베타를 찾아보면요 허근이 나오는 케이스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잡든 다 허근이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밖에 없기 때문에 이 니은은 참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니은은 참입니다. 알겠습니까? 왜? 이 x축과 만나는 그 지점에서 도함수가 0이 되는 케이스가 생기려면 어차피 지금 내가 예시한 이런 그림이나 이런 그림인데 이 모든 그래프는요 다 허근을 갖지 않습니다. 4개의 그림이 다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니은은 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돼버리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 보시면 되고 디귿도 보시면 디귿도 마찬가지로 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다 그림으로 풀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디귿은 어떤 문제냐면 그 알파와 베타는 어쨌든 x축과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그 x축과의 교점이 그 지점에서 이번엔 디귿이 이거야. 도함수의 값의 부호가 같다면 이 말이죠. 이 말은 뿔뿔이거나 마마라면 이 소리겠죠. 그렇죠? 이런 상태라면 x축과 교점은 항상 서로 다른 4개의 교점을 합니다. 서로 다른 4개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그 얘를 만족하면서 근이 4개가 아니라 뭐 3개나 2개가 존재하는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뭐 한 개일 수는 없을 거니까. 왜냐면 2개가 이미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얘를 만족하면서 근이 2개나 3개인 게 존재해 버리면 거짓일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2개인 거 더하기 해볼게. 2개. 그래프가 2개가 될 수 있는 게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둘 다 중근으로 이렇게 2개거든요. 이해됐습니까? 아니면은 뭐 2개가 또 뭐 있을까?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위에 2개거든요. 그죠? 뭐 이런 모양이 될 것 같은데? 이해됐어요? 지금 내가 실근이 2개인 것 중에서 얘를 만족하는 게 없는지 체크해 보려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실근이 2개인 그래프는 보통 이런 게 될 겁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런 상태에서 봐봐. 만약에 얘라면 여기가 알파, 여기 베타 돼야 될 거 아니야. 둘은 같은 수는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봐봐. 알파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인데요. 베타일 때 접선의 기울기 양수기 때문에 얘를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발레로 들 수 없는 거지. 왜 이걸 만족해야지 발레로 들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요? 그럼 얘는 이 문제가 거짓임을 밝히는 적합한 발레는 아닐 것이고 만약에 얘라면 얘도 아니죠. 왜 알파나 베타 여기 있다면 이거는 접선의 기울기 0이라는 얘기야. 0이 되면 얘 0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발레로는 들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유빈 알겠어? 무슨 말인지. 이렇게 극점에서 알파나 베타 가져버리면 얘가 F'나 알파 0일 거 아니야. 얘 0 돼버릴 거 아니야. 0보다 크다는 이 말을 위배하기 때문에 어차피 얘는 발레로서 역할이 아예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찾는 발레는 얘를 만족하면서 얘가 아니어야 되니까. 일단 얘를 만족하는 그림에서 뭘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얘도 봤는데 얘가 알파하고 베타라 치면 또 마찬가지야. 얘가 음수고 양수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이것들은 다 발레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걸 만족하는 상태에 실근이 2개인 경우는 없다는 얘기야. 그잖아. 실근이 2개인 걸 다 따져봤는데 이걸 기본적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 이 생긴 모양상.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실근이 3개인 것 중에서 얘를 만족하는 게 있냐? 따져보면요. 실근이 3개라는 건 아까 그렸지만 이렇게 있거나 그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있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의 풀이에서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좋은 건 뭐냐면 이런 그래프를 따져보는 것 자체가 공부야. 알겠죠? 4차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따져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지금 F 프라임 알파나 F 프라임 베타 여기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알파랑 베타가 여기에 존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0 돼버리면 이걸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존재하는 가정하면 또 얘가 접선이 음수, 양수니까 탈락 안 된단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알파, 베타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도함수 0 돼버리니까 여기가 알파, 여기 베타 되는 게 안 돼. 왜? 음수, 양수란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실근이 3개인 경우도 이걸 만족하는 걸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아니 실근이 4개인 경우도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라는 정도는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실근이 4개라면은 이렇게 뭐 근이 있다는 건데 그죠? 이랬어요? 만약에 여기가 알파라면 여기가 베타가 되면 접선의 기울기가 좀 음수란 말이에요. 가능은 하겠네. 이랬습니까? 아 이런 그림은 가능은 하네요. 근데 얘는 뭐 발레로서 힘이 없죠. 이게 참임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근이 4개가 아닌 즉 3개나 2개에서 이걸 만족하는 게 없다 보니
얘를 만족하면 무조건 이런 그림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판단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도 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뭔가 4차 방정식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식으로 막 푸는 이런 문제들이 아닌 거야. 알겠죠? 우리가 하고 있는 자체가 그래프에서의 추론 영역을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거 많이 그려봐서 체크해 보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다라는 거고요. 넘어가서 273은 쌤이 풀면서 내용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273 보시죠. 자, 얘는 필기장에 없는 내용일 수 있어서 알겠죠? 필기장에 추가 필기 하시면서 얘기를 들으시면 되는데 요거는 마찬가지로 내신으로 치면 이제 한 단계 레벨업 버전 해서 나중에 수능이 되면 이제 수능 스킬이라 부르는 알겠죠? 그래프 해석에서 꼭 해야 될 그런 얘기인데 요거는 뭐 선생님 테마를 차의 함수에 대한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차의 함수 해석의 해석. 무슨 말이냐면 이런 상황들을 만날 수 있다. 도함수 활용 아무 때나 비공간에 쓰시면 됩니다. 이건 없을 거예요. y는 fx가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y는 gx가 만약에 이런 2차 함수 칠게요. y는 gx입니다. 아무 때나 그린 거야. 네, 여기가 x는 알파, 여기는 x는 베타, 교점이 잡혀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x는 감마를 치겠습니다. 이런 식의 두 그래프의 교점 관계를 주고요. 나한테 이런 식의 멘트를 날립니다. 야, hx는 fx-gx라고 할 때, 라고 이렇게 두 함수를 뺀 함수를 하나의 새로운 함수로 세팅을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저런 멘트를 만나면 이런 상황이에요. 요거는 이제 문제 주어진 상황이야. 우리가 뭘 하는 건 아니고 알겠죠? 이런 상황을 만났다면 얘는 뭘 하라는 거냐면 y는 hx를 그려라 입니다. 를 그려라 이겁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그릴 수 있냐? 잘 봐. x축을 기준으로요. 자, hx가 fx-gx라면요. 지금 교점이 알파랑 베타랑 감마 3개란 말이야. 그러면 알파에서 만났다라는 건요. f알파랑 g알파가 같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여기다가 알파를 집어넣어 버리면 f알파랑 g알파가 똑같으니까 h알파가 0이라는 얘기죠. 이해되겠습니까? 다시 갑니다. 베타에서 만났다라는 건 f베타와 g베타가 같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h베타를 구하면 f베타-g베타가 0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즉 교점을 갖는 이 알파, 베타, 감마에서는 hx가 0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알파, 0과 베타, 0과 감마, 0, 즉 이 점을 지난다는 거죠. 얘는 x축이고요. 알겠습니까? 두 그래프 관계가 저렇게 있다면 저렇게 hx 만들었어. 아, 그 말은 hx는요. 알파와 베타와 감마에서 x축과 만날 겁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왜 f알파와 g알파 같으니까 0 될 거 아니야. 그죠? 베타, 감마 마찬가지죠. 그러면 요 세 점을 지난다는 건데 그래프가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겠죠. 어떤 그림인지 파악하려면 요 세 점을 지날 거 아니야 일단. 튕기는 점은 없습니다. 왜? 여기 교점에 튕기는 접하는 게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다 지나면 말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때 어떻게 지나냐면 감마보다 큰 쪽을 체크해 볼게요. 감마보다 큰 쪽을 보시면 fx가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 자식이 감마보다 클 때는 얘가 더 크니까 양수라는 얘기죠. 감마보다 오른쪽에 양수일 거니까 그래프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지나는 이런 그림이 y는 hx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즉 두 그래프 관계를 통해서 둘을 뺀 함수를 요구했다면요. 저 함수를 그리라는 얘기야. 그럼 얘네들이 만나는 알파, 베타, 감마와는 x축과 만날 것이고 알겠죠? 그때 그림이 이렇게 지나는지 이렇게 지나는지 모르니까 하나를 체크한 거야. 감마보다 큰 범위에서는 fx가 위에 있으니까 함수값이 양수일 거예요. 얘가 더 크잖아. 그죠? 함수값이 양수라는 건 감마보다 오른쪽에 함수가 위에 있다는 얘기야. 위에서 놀고 있겠죠. 거기서부터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그린 거지. 상황이 되겠습니까? 이분 A 안 되냐? 이 그래프의 개형이 이해하잖아요. 성훈이는 알파, 베타, 감마에서 만나면 알겠어? 표정을 그려주세요. 잘 와닿지 않는 느낌인 것 같은데. 아, 여기서 나부터 오세요. 일로 오세요. 여기서 이해됐어? 그래프가 봐봐. 감마보다 크면 fx 그래프가 더 위에 있잖아. 그럼 저 hx가 쉽게 말해서 감마보다 클 때는 x가 감마보다 클 때는 얘가 양수일 거야. 그치? 감마보다 클 때는 얘가 좀 크니까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럼 그래프가 감마보다 오른쪽은 그래프가 위에서 놀고 있겠죠. 그죠? 근데 위에서 놀면서 여기가 지나려면요 지나야 되겠지. 이해했습니까? 쌤 여기 튕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튕길 수 없어요.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얘가 그냥 크로스에 지나갔잖아. 그 말은 접하지 않았다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 봐봐. 자, 여러분들 어떤 이해를 좀 더 잡아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fx가 얘를 gx로 할게요. fx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접했어. 이렇게 y는 fx, y는 gx. 여기 점을 x는 알파, 여기 접하는 지점을 베타. 이 접하는 겁니다. 됐어요? 이런 식으로 야 hx를 fx-gx가 되겠어. 이건 hx를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해석을 알겠죠? 그러면 hx를 x축과 기준으로 그리라는 얘기인데 알파일 때 만났고 베타일 때 만났으니까 그림은 요 두 점을 지나긴 할 거고요. 그죠? 자, 베타보다 오른쪽을 봤을 때 지금 fx도 밑에 있단 말이야? 이 음수였겠네. 그죠? x가 베타보다 큰 범위에서는 hx가 음수였을 거라고요. 그리고 밑에 있겠지. 밑에서 여기 올랐을 거 아니야. 근데 베타를 뚫고 갔겠어, 튕겼겠어. 튕기는 겁니다. 접하는 거니까, 알겠죠? 즉 얘가 이렇게 오다가 튕겨가지고 알파를 뚫고 갔다. 이 그래프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y는 hx를 그려볼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이런 차이함수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까? 쪽이 잡혀 있어야 이런 식의 문제들을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수현 알겠어요? 자, 와닿지 않아 지금. 빨리 풀어봐봐. 와닿지 한번 물어봐. 뭐 이해됐어? 오케이. 왜냐면 봐봐. 이게 밑에서부터 가는지 위에부터 가는지 체크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본 거냐면 베타보다 큰 범위, 베타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죠? 베타보다 큰 범위에 gx랑 fx 둘 중에 누가 더 커요? gx가 크죠? hx는 fx 빼기 gx란 말이에요. 얘가 더 크다고. 이게 음수였겠네. 그러니까 밑에 있었겠네. 밑에 출발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래프의 어떤 높이를 통해서 hx 구호 정도 파악을 해줘야 문제 풀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요런 게 되면 이제 다음에 있는 273번 같은 문제는 가볍게 푸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차이 함수를 확실하게 해석만 할 수 있는 그것만 되면 쉽게 푸는 문제를 넣어놨어요. 봐봐. 자, 3차 함수 fx의 도함수 그래프와 2차 함수 gx의 도함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하고 이제 그래프 봤더니 x축과 y축 나와 있고 이 축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축이 나와 있고요. f'x가 이렇게 있고요. y는 f'x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g'x가 이렇게 있습니다. y는 g'x.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교점의 x좌표가 0이랑 교점의 x좌표가 2라는 걸 알 수 있죠. 됐습니까? 이런 형태에서 문제를 진행합니다. hx를 fx-gx를 할 때 스톱. 아, 이건 hx를 그리라는 얘기예요. 두 관계를 통해서. 근데 쌤, 얘는 fx랑 gx가 아니라 도함수가 나와 있는데요. 아, 그럼 얘를 미분하라는 얘기네. 얘가 얘면 양변은 미분해도 같겠죠? 양변은 미분하겠습니다. h'x는 f'x-g'x가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랑 얘랑 같으면 미분하면 같겠지. 그죠? 우리가 얘는 그릴 수 있겠네. 그죠? 도함수의 관계를 알고 있잖아 지금. 이해됐습니까? 자, y는 h'x를 그리겠습니다. y는 h'x는 x축과 교점이 0에서 한번 만날 것이고요. 2에서 한번 만나겠네요. 그죠? 얘가 아래로 볼록 아니면 위로 볼록이겠지. 얘도 2차 함수 보란 말이야. 이해되겠어요? 자, 어딘지 체크하기 위해서 2보다 큰 쪽만 체크해볼까? 2보다 큰 쪽이 얘가 더 커. 그죠? 그 말은 2보다 큰 쪽은 양수겠네.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이게 h'x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 도함수 관계가 나와 있으니 h'x 그릴 수 있죠. 그럼 얘가 그려졌다는 것은요, 이거 h'x의 부호로 다 아는 거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거 hx 그리려고 줬네. 그죠? 뿔마뿔이니까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이런 3차 함수가 hx로 봅니다. x가 0일 때 극대값, x가 2일 때 극소값을 갖겠죠. 이해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 지금 hx는 fx-gx를 하자까지 읽고 지금 풀이한 거야. 그 다음에 읽어야죠. f0은 g0이래. 이거 왜 준 거 같아요? f0이라면 g0이 같대요. 주어진 그래프 도함수고요. f0이랑 g0이 같대. 이거 왜 줬을까? h0이 여러분 h0이 뭐야? f0-g이잖아. f0과 g0이 똑같으면 h0이 얼마나 소리야? 0이란 얘기죠. 됐습니까? 이거 준 거야.
알겠죠? 지금 fx, gx로 함수 해석을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hx 해석하는 거니까 알겠죠? 그럼 h형이 0인 걸 준 이유는요. 봐봐. 여러분 여기 극대값이 h형 아닙니까? 이게 0이라는 건 x축이 여기 있어 이 소리죠. 이게 y형이니까. 이랬어요? 그래프 x축의 위치를 정확히 잡아준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석만 잘하면 이런 뭐 중버전 문제는 그냥 다 뚫립니다. 자 볼게요. 기억. x는 0과 2 사이에 hx 감소한다. 봐봐. 0과 2 사이에 감소하는 거 맞죠? 이걸로도 알 수 있고 도함수로 보면요. 음수니까 감소하는 거잖아. 이걸로도 알 수 있고 니은 기억은 차입니다. 그죠? 니은 x는 2에서 극소가 된다. 그러네요. x는 2에서 극소가 가는 거 맞네요. 그죠? 디귿 hx는 0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네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만 추론되면 문제 푸는 일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런 문제가 있었다 정도로 오시고요. 자, 그 다음 274번을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풀어드릴게요. 274번입니다. 자, 오늘 함수식을 만드는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드릴 계획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런 게 있어요. 봐봐요. 이것도 노트 필기가 필요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식추론이라는 테마로 좀 정해볼게요. 3차 식추론. 예를 들어서 일단 최고차항 개수는 다 1로 잡을게요. 최고차항 개수가 1인 함수가 있습니다. 개수가 1. 잡아볼게요. f 알파 1인 3차 함수를 얘기합시다. 일단 3차만 얘기할게요. 함수 fx가 있으면 f 알파, f 베타, f 감마가 0이래. 그럼 우리가 fx 수로 가능하죠 바로? 얘 쉽잖아, 그치?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로 인수가 됐다라는 거겠죠. 그죠? 요게 고1 때 배운 적 있어요. 한 번 더. f 알파, f 베타, f 감마가 같대. 3차 함수를 세워봐라 이렇게 나왔어.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읽습니다. 얘는 k를 잡고요. fx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더하기 k 이렇게 쓰면 돼요. 요거는 아마 고1 때 본 적이 좀 있습니다. 우리 3차 다항식 fx가 f 알파랑 f 베타랑 f 감마 같대. 그럼 식을 저렇게 세우는 거야. 자, 이게 어떻게 적용되냐면 이렇게 쓰는 거야. 봐봐. 우리가 어떤 fx가 3차인데 최고차가 생깁니다. 3차인데 f1과 f2와 f3이 같대.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만난 거야. 알겠죠? 그럼 얘를 좀 무식하게 풀면 선생님 x 3승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적은 다음에 1 대입한 거나 2 대입 같다. 2 대입한 거 3 대입 같다. 또 연립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도 답은 나와요. 알겠습니까? 시기 아주 길어지죠. 오케이? 다른 힌트 하나 또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힌트가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힌트 하나 주겠죠. 알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세우지 말고 얘를 뭐 k라 이런 지은 다음에 fx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fx를 fx가요 x-1, x-2, x-3을 넣은 다음에 k가 있다는 얘기네요. 라고 식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걸 이제는 필요하다는 거죠. 오케이? 요거는 이제 식에서만 하는 얘기고 사실 고1 때도 좀 이게 항등식에 대한 식추론을 조금 깊이 있게 공부한 친구도 이런 게 기억이 날 수도 있고요. 알겠죠? 사실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운 수트에서는요 이렇게 식을 잘 주진 않고요. 이제 그래프로 만날 겁니다. 요걸 또 예시로 더 가보면 봐봐. 예시 1, 2, 3, 4 볼까요? 세 번째 예시. 이제는 이렇게 하는 거야. fx가 이렇게 있어. y fx. 그래서 이제 식을 줍니다. 야, 이거 y는 k인데, 이거 여기 잡아볼까? 이 y는 k거든. 그때 생긴 이 교점이 알파야. 여기 베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fx 세워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무슨 말이냐 봐봐. 알파를 두 번 대입하는 표현 좀 웃긴데. 어쨌든 알파를 대입해도 k고 베타를 대입해도 k라는 소리야.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의 소리야. 근데 알파는 중분의 느낌이죠. 이해됐습니까? 이걸 여러분 식으로 이렇게 쓰면 돼. 아, 요 말은요. fx가 x-알파의 제곱 접했으니까 x-베타의 k 위치란 얘기입니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여기는 식에서만 끌고 왔지만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직선이 있으면
알파에서 접했고 베타 뚫고 갔기 때문에 얘는 제곱이고요. 얘는 그냥이고요. 그 위치는 K야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상황됐습니까? 이렇게 식을 좀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마지막 이야기. 이게 확장되면요. 여기 쓸게요. 여러분 필기는 뭐 밑으로 잘 하세요. y는 fx가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직선을 줍니다. y는 mx 플러스 m입니다. 접할 때 상황 똑같아 알겠죠? 그때 여기가 x는 알파고요. 여기가 베타고 여기 감마입니다. 지금 선생님 소개한 이 상황은요 엄청 많이 쓸 겁니다. 잘 보세요. 얘는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 최고창에서 1로 잡아놨어 일단 알겠죠? 최고창 1이 아니면 P, M 써야 되겠지. 알겠죠? 야 알파와 베타와 감마에서 만나 얘랑 그죠? 여기 이렇게 쓰면 나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에 그 위치는 직선과 만나. 더해주면 되겠냐 여기. 이유는 같은 이유예요 여기. 알겠습니까? 오케이? 직선과의 만남에 교점을 잡았어? 바로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만나는 그 좌표, 그 직선을 그대로 더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은 알파를 대입하든 벤타를 대입하든 감마를 대입하든 이 직선 위에 점이 딱 나오겠지. 알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야. 요게 어찌 보면 똑같은 얘기들이야. 알겠죠? 선생님 일본 상황에 맞게끔 아직은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여러 번 보여드리는 거지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이해되겠어요? 가령 예를 들어 봐봐. 이게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완전 예시로 4차함수 이렇게 있어. 4차함수 나중에 4차함수 이렇게 있어. 나한테 야 여기 높이가 뭐야? 교점이 1 여기는 3 여기 4였어. 최고차함계수는 4차 함수야. 이거 10을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대화가 가능해야 거야. 왜? 1에서 튕기고 3과 4를 지난 높이가 오래잖아. 그죠? x-1의 제곱 x-3 x-4 그 위치는 얼마다? 5다. 그러니까 4차고 3차고 그건 나중에 얘기고 알겠습니까? 여기 관계된 교점들을 안다면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이걸 또 막 ax 4제곱 플러스 bx 이러면 지금 산으로 가는 거야. 못 풀어 알겠죠? 식을 톡 뽑아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거부터 장착을 좀 해놓자. 알겠죠? 같은 얘기입니다. 다 알겠죠? 자 이제 문제 가볼게요. 자 문제 보시면 274번입니다. 보시죠. 자 fx는 4차 함수네요. x 4제곱 플러스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더하기 6입니다. 자 그때 뭐 다음 만족하는 f3을 구해라라고 했는데 자 가부터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 무슨 말이지? f-x가 fx랑 같대 무슨 말이야? y축 대칭이다라는 거죠. 우리 이거 코사인에서 봤죠? 이거 우함수라고 부르긴 합니다. 알겠죠? y축 대칭은 선생님 저번에 얘기했는데 짝수차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홀수차는 없다는 얘기야. 이 가에서 날려주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네. 이렇게 y축 대칭함수의 다음 함수는요 짝수차로만 이루어져 있어. 쌤 저번에 한번 필기 한 줄 해줬을 거야. 알겠죠? 그 원점 대칭함수는 홀수차로만 이루어져 있어.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에서 이미 a랑 c는 0이라는 얘기야. 그럼 함수가 되게 단조로워진 거죠. x 4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6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때 자 힌트 줍니다. 야, 얘 극소값이 마이너스 11일 때 F3 구해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 말은 요 힌트를 가지고 B를 구해라 이 소리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대부분의 친구들이 첫 번째 이렇게 풀어갑니다. 첫 번째 풀이 봐봐. 쌤 두 가지 풀을 보여줄 건데 잘 봐봐. 이게 지금은 어떤 상황을 다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쌤 보여준 두 가지 다 복습을 하셔야겠죠. 첫 번째 쌤 극소값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구하면 되죠. 쌤한테 빡셀 수 있으면 잘 보세요. 미분할게요 일단. 어떻게 돼? 4x 3승 더하기 2bx로 됩니다. 그죠? 인수분해하죠. 2x로 묶으면 2x 제곱 플러스 b만 남네요. 그쵸? 이거 지금 인수분해야 되는데 우리 뭘 따져야 되는 거지? 저번에 한번 풀어본 적 있는데 저번 시간에 왜 그 극대가 구할 때 막 밑에 함수가 막 2x 제곱 플러스 a였나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a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한 거 있는데 그때 마이너스였거든요. 3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풀어본 적 있는데 요때 우리 선생님 그때 야 이거 인수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 뭐야? 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뭐야? 이거 인수분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다들 뭐 이러고 있죠? 인수분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옮겨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될 수도 있고 안 돼. 아, 정답이죠. 옮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어떤 때 되고 어떤 때 안 되죠? 이거 양수일 때는 음수일 때 그치? 양수일 때는 그 뒤에 단어를 얘기해 주시겠어. 양수일 때는 되고 음수일 때는 정확합니다. 이해 기억나요? 그죠? 이미 얘를 인수분해를 합차를 하겠다는 건데 A가 음수면 인수분해 안 된다 소리야. 만약에 이거를 그냥 극수로 구할로 들어온 친구들은요, 아 이런 논리력이 있어야 돼. 아니면 여기서 다 걸릴 거란 말이야. 쌤 이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지. 알겠죠? 그러면 만약에 B가 양수라면 이건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닙니다. 0에서만 지날 거 아니야. 얘는 인수가 안 될 거니까. 도함수를 그리면요. 이렇게 생겼을 거야. 얘 0이 나서. 그죠? 이거 도함수야. 왜? 만나지 않는 애 신경 쓰지 말라 했잖아. 내리면 감소 증가. 이게 뭐 y축 대칭도 가능할 수 있겠죠. x가 0에서 극소값을 갖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f0을 구해보면 되는데 f0이 얼마인데? 0 대입하면 6이야. 근데 극소가 마이너스 10이래. 이건 아니란 얘기야. 이거 아니야. 그럼 두 번째, B가 음수란 얘기네요. 이해됐습니까? 자, B가 음수라면 여기서 중요한 건데, 여기서 쌤이 이제 스킬, 좀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잘 생각하지 못하는 이야기다. 잘 보세요. 얘가 음수라면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데, 이걸 인수분해하면요, 이 B가 음수니까 봐봐, 얘가 분명 합차로 인수분해 된다는 거잖아. 이걸 B를 끌고 가면요, 2x 제곱에 얘가 음수니까 잠깐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B, 얘가 그럼 양수거든? 이해되겠습니까? 그죠? 성아 있잖니 여기까지? 봐봐, 얘가 합차를 쓰려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 꼬릴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양수라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합차를 쓰면 루트 2x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b에 루트 2x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아, 복잡해지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해서 우리가 봐봐, 이런 식의 진행까지 해서 답까지 간다. 아, 걔는 연산을 진짜 잘하는 애인데, 알겠죠? 머리를 못 쓰는 거야. 자, 얘가 어차피 음수라면 아까 방금 봐봐, 얘가 음수인데 플러스로 있으니까 골 때리잖아, 그렇지? 이렇게 치워놔. b를 이게 합차로 인수분해할 거니까 센스 있게 마이너스 2p 제곱으로 치워하겠습니다. 아,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b를 마이너스 2p 제곱으로 치워하겠습니다. 이해겠습니까? 오케이? 지금 여기서 선생님 왜 저딴 식으로 시작합니까? 라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뒤를 보시면 알 거예요. 자, 내가 굳이 이렇게 시작, 어차피 b가 음수니까 이 음수잖아. p 제곱 양수고, 그죠? 이해겠습니까? b를 이렇게 써서 상관없는 거지. 그렇지? 넣어버리면 이 도함수가 어떻게 되니? 2x에 2x 제곱 마이너스 2p 제곱 아닙니까? 그죠? 2를 빼겠습니다. 4x에 x제곱 마이너스 p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p x 플러스 p 이렇게 인수분해 되네요. 이해됐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이상한 치환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결과에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까? 어차피 합차로 인수분해 끌고 갈 거면 그 모양이 잘 나오는 세팅을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어차피 b로 푸나 마이너스 2p제곱 푸나 상관없는 거니까. 그럼 얘는요? 그럼 그럴 수 있지. x축과 이렇게 지나는, 여기가 p는 양수로 가져갈게요. 마이너스 p. 이해됐습니까? 그죠? 쌤 일전에 얘기했지만 이 간격이 똑같으면요, 얘가 어차피 똑같이 이렇게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 높이 똑같아요.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0이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알겠어. 자, 이렇게 치환한 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치환했더니 10이 되잖아. 그죠? 성원은 마이너스 2p제곱 집어넣고 2 빼고 합차 때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b 자리에 마이너스 2p제곱 집어넣은 거야. 오케이? 그리고 2 묶어내고 합차로 인수분해서 3차를 그렸더니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됐어? 성원은? 이해됩니까? 어디가 이해 안 되세요? 다 이거 봐봐. 아니 이 식으로 인수분해할 거 아니야. 인수분해가 극소를 구할 거 아니야. 그치? b가 음수라고. 오케이? b가 음수여야지 얘가 인수분해가 될 거란 말이지. 이해되겠어?
근데 이 상태로 놓고 인수분해하는 게 너무 빡세. 진행은 가능한데. 그래서 쌤이 이런 치환을 했어.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될 거야. 그럼 너가 일단 야 이런 치환 해봐 일단. 알겠어? 왜인지 잠깐 제껴봐봐. B를 이렇게 대신 쓴 거야 내가 이렇게. 알겠습니까? B 자리에 이걸 집어넣은 거라고. B가 음수면은 EX제곱 마이너스 B. EX고. 아니 B 자체가 음수를 갖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합차를 하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이제 2가에서 더 어렵네요. 2x제곱 아까 똑같아. 마이너스 b라고 써야 돼. 이거 양수잖아. 이거 이해되냐? 저거를 이게 양수잖아. b가 음수니까. b가 만약에 마이너스 2야 예를 들면 얘는 플러스 2잖아.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거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자 b라는 문자가 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그럴 때는 이런 식의 제안을 해라라는 거죠. 알겠죠? 이게 쌤은 뭐 연산 센스가 강할 거기 때문에 제곱까지 만들었으나 알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쌤 b를 그냥 b를 마이너스 p로 치환하겠습니다라고 치환해서 들어간 친구들은 어쨌든 식을 좀 쉽게 풀었을 거예요. b가 음수를 가지고 있는 자체가 인수분해 진행이 어려워지는 거니까. 알겠죠? 근데 어차피 치환할 거면 쌤하고는 이런 치환을 이제 생각해보는 게 좋다라는 거고 공부용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럼 봐. 이렇게 치환하면 p를 가지고 세팅이 다 끝나고요. 그럼 결국 x가 마이너스 p일 때는 x가 p일 때 같은 극소값을 가질 겁니다. 왜 이게 y축 대칭이니까.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렇게 돼버리면 봐봐. 내가 지금 극소가 마이너스 10인 걸 답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fp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0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p를 집어넣어 버리면 fp 구할게. fp는 p 4제곱 플러스 bp 제곱 더하기 6인데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10이라는 결과가 얻어진 거야. 그렇죠? 자, b 자리에 우리가 아까 이런 치환했죠. 마이너스 2p 제곱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p 4제곱 마이너스 2p 4제곱 넘길게 마이너스 16 계산하면 마이너스 p 4제곱은 마이너스 16 p 4제곱이 16이 돼서 p가 2가 나옵니다. p가 2가 되든 마이너스 2가 되든 집어넣어버리면 b가 얼마가 나와? b는 2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8 되겠죠. b가 마이너스 8이라는 얘기야. 됐습니까? 그래서 b가 잡혔으니 얘가 원하는 f3을 구할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이게 주어진 식에서 극소를 그냥 구하러 가는 게 가장 일반적 접근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연산 과정을 좀 잘 정리해서 풀어야 돼요. 아니면 이게 답까지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체크되겠나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요. 자, 요거 좀 어려운 친구들은 이 나중에 이제 영상 체크해서 개별 질문도 좀 필요할 수 있다. 이 이야기, 시계에 대한 운영이 어려운 친구들은 그 다음 대입에서 푼 거야 그냥. 유빈아 또뭐 이해 안 되고 있어? 마이너스 2. 아, 뿔마이로 써도 되긴 합니다. 알겠죠? 뿔마이로 써도 되고 P가 마이너스이든 플러스이든 어차피 얘는 제곱이니까 B는 똑같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이런 치환을 진행할 때 암묵적으로 P를 양수라고 놓고도 상관없습니다. P의 부호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거면 여기는 이로서는 낫겠지. 오케이? P의 부호가 B에 영향을 주는 건 없으니까. 이해됐어요? 근데 이런 방식이 쌤이 좀 어렵게 푼 거야. 근데 보통 이런 상황이 만나지면 쌤 얘의 극소가 얘라면서요. 미분을 바로 치겠죠. 인수분을 도전한단 말이야. 그러면 저런 산수들을 여러분들 좀 케어할 수 있어야 극소까지 밀고 갈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쌤 이게 어려운 풀이면 좀 쉽게 풀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요건 필기 하셨죠? 안 했나? 다 했죠? 요거는 이쪽은 지울게요. 봐봐. 저 식을 이제 봐봐. 그래프 추론을 먼저 하면 좀 더 편한 게 우리가 지금 이런 식의 식을 다루는 거 배웠으니까 다시 문제 가볼게요. 지금 fx가 x 4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6은 나왔고요. 나 지금 극소가 마이너스 10인 걸 가지고 b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것만 하면 해결되는 거잖아. 그쵸? 근데 내가 미분을 때렸더니 식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럼 풀이를 다른 길로 가면 돼. 이게 수투부터 어려워지거나 혹은 쉬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결이 되게 많아요. 물론 다른 문제들도 좀 그런 게 꽤 있지만 여기는 정말 다양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본인이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선생님 이걸 미분해서 갔더니 이게 인수분해 안 되는데 어떻게 풉니까?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얘가 지금 Y축 대칭이라고 그러거든? 그죠? 내가 밝힌 게 뭐가 있냐면 얘가 분명 이렇게 생겼을 건데 이게 이제 그래프 추론을 해보는 거죠. Y는 fx가 이렇게 대칭 생겼을 거 아니야. Y축이. 그죠? 내가 알고 있는 건 봐봐. Y축 기준 4차 함수가 보통 이렇게 생겼을 건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극소가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10이란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방금 우리가 이런 식의 식을 세우는 걸 배웠단 말이죠. 그죠? 그럼 내가 만약에 봐봐. 선생님 이 식을 못 치고 가겠으니까 여기 교점의 x좌표를 내가 잠깐만 뭐 p라 할게요. a는 위에 쓰고 있으니까 p라 치면 여기는 뭐라 나올 수 있어? 이게 y축 대칭이잖아. 여기에 x좌표를 p라 한다면 여기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p 나올 수 있죠. 되었습니까? 4차 함수가 최고차 함수 1입니다. p와 마이너스 p에서 y는 마이너스 10과 접합니다. 이해겠어요? 식을 세울 수 있겠는데? 오케이? 어떻게 세울 수 있겠어? 마이너스 p와 p에서 접합니다. 최고차 함수 1이라고요. 식은요? fx는 x 마이너스 p의 제곱과 x 플러스 p의 제곱이 있겠죠. 그 위치는 마이너스 10인 거죠. 얘는 내가 여기 있는 식을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내가 그래프에서 식을 뽑아낸 거야. 그냥 최고차함 계수가 1인 것만 사용한 거지. 이 내용을 토대로. 알겠습니까? p와 마이너스 p에서 지나니까 y는 마이너스 10이니까 식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겠지. 알겠어? 그럼 p를 구할 힌트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극소를 써먹으면 안 돼. 왜? 이건 이미 식에 적용했잖아. 다른 걸 찾아야 되는데 그 다른 건요. 요 놈이에요. 이거 F0이 6이야. 이런 거 본인이 알 찾아야 돼. 얘가 뭘 준 게 없단 말이야. 상수항이 6인 건 아직 내 식에 적용이 안 됐어요. 근데 극소는 적용을 했어 지금 내가. 극소 쓸 수 없죠. F0을 구해보는 거죠. F0은 00 넣어버리면 이거 P제곱 P제곱 P 4제곱 마이너스 12 6이 돼야 돼. P 4제곱은 넘기면 16이 돼야 돼. P는 얘도 마찬가지 뿔만 있네. 뭐 P 내가 양수 잡았어 이미. P는 2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는 2 마이너스 2 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걸 전개해야 여기 있는 B를 잡아낼 수 있지만 문제는 뭐 B를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니까 결국 F3 구하라고 해서 3 대입하면 똑같은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뭐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되겠지만 이런 문제 두 개를 보여드리는 건 연습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가지 연습해서 저렇게 그래프를 추론해서 식을 뽑아내서 풀어도 보시고요. 얘는 그냥 그쵸. 그냥 주어진 식을 밀고 가되 인수분해가 이게 빡센 상황이 나온다면 알겠죠? 적절한 치환을 통해서 이 상수의 모양을 바꿔봐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다 학습용이니까 잘 체크해서 풀어보도록 하여라. 알겠죠? 자 지금 여기 숙제는 요걸 토대로 체크해보세요. 네, 요걸 토대로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개만. 276 쓸데가 없네요. 이제 필기 다 됐죠? 가운데 그죠? 가운데 치겠습니다. 네, 276 한 개만 더 보고 실시 맞을게요. 자, 276입니다. 요 식을 많이 쓸 거야. 요 식을 알겠죠? 봐봐, 276입니다. 보세요. 276을 보시면 자 최고창계소에 있는 3차 함수 fx가 얘도 이제 우리가 추론이 필요한 영역인데 봐봐. 3차 함수 fx가 f-x는 마이너스 fx 만족한다. 요거는 여러분 외우셔야 될 식입니다. 이게 무슨 식이야? 원점 대칭이다 이 소리예요. x를 대입한 거랑 마이너스 x 대입한 거랑 부호가 달라. 이 말은 원점 대칭이야 이 소리야. 우리 사인 탄젠트 봤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3차 함수가 원점 대칭이면 식을 세울 거면 이렇게 하면 돼. ax 3승 더하기 bx 이런 걸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원점 대칭은 홀수차로만 있어야 돼. 그 y축 대칭은 짝수처럼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건 좀 암기가 필요합니다. 알겠죠? 원점 대칭 함수는 홀수차만 있다는 소리야. 3차면 3차항, 1차항만 있는 게 원점 대칭이에요. 알겠죠? 상수항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식은 이미 이런 모양인데 봐봐요. y는 절대값 fx랑 y는 2란 직선이 교점이 4개야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주어진 식은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y는 절대값 fx랑 y는 1을 그으면 교점이 4개야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때 그걸 가지고 fx를 찾아봐라 이 소리입니다. 자 제일 먼저 하는 또 그래프야. 지금 이 식에서 뭔가 출발할 수는 없고요. 그림을 그려봐야죠. 야 원점 대칭 함수니까 잠깐만 있어. 한번 그려보면요. 원점 대칭 함수 함수가 가만히 있을 거야. 최고창 개수가 1입니다. 최고창 개수 1이면 여기 a 있을 필요 없겠네요. 여기 문자 하나 잡으면 되네요. 그죠?
최고선수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봐봐. 아마 3차 함수가 원점 대칭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해됐습니까? 이거는 y는 fx. 원점 대칭으로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근데 얘를 절대값 fx라면요. 아마 이렇게 뒤집어 올라오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높이도 가겠죠. 높이 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겠지. 알겠습니까? 이건 절대값. x축 아래 부분을 꼭 올리겠죠. 됐어요? 그럼 여기서의 극소와 여기 극대가 같은 높이가 됐겠지. 그죠? 근데 여기에 y는 2를 딱 그었더니 교점이 4개야. 요 얘기를 한 거야. 그럼 당연히 어디가 2라는 거야? 요 극대값이. 여기가 y는 2라는 거겠죠. 여기 말고 교점이 4개일 데가 없어요. 그죠? 여기는 3개, 여기는 몰라 많고 4개, 2개, 2개 될 거니까. 알겠습니까? 지금 나한테 요 상황을 준 거야. 그럼 우리가 절대값으로 풀기 좀 빡세니까 다시 원래 그림으로 돌아가면요. 아,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함수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죠? 여기에 높이가 마이너스 2, 여기 높이가 2라는 얘기를 한 거죠. 알겠어요? 그래 얘가 꺾어 올렸을 때 2에서 딱 4개를 만났을 거 아니에요. 상황이 됐습니까? 요 상황을 가지고 이 fx를 구해봐라 라는 게 질문입니다. y fx 알겠습니까? 오케이? 또 가볼게 봐봐. 자 지금 요것도 좀 손이 많이 가면 봐봐. 요게 y fx 이렇게 있으니까 그쵸? 그럼 얘도 이렇게 할게요. 지금 여기를 선으로 쌤이 식을 접으면 오케이? 여기가 지금 x는 0이죠. 이거 여기 잠시만요. 여기가 원점 이렇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여기 식을 잡아가면 또 이런 식의 수도 필요하기 때문에 쌤이 자 지금 하나의 팀만 좀 잡아드릴게요. 또 말이 길어지네요. 여기까지 왔다 가고 있는데 팀 보세요. 3차 함수가 너무 많은 걸 얘기했는데 3차 함수 fx에 대해서 fx에서 이거 알려주는 게 이 문제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모든 3차 함수는 요거 대칭입니다. 요건 필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적어봐봐. 요 극대함수 있잖아. 얘를 이렇게 연결하면요 가운데 점을 항상 지납니다. 오케이? 모든 3차 함수는 이 점대칭이에요. 필기용이야.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여기다가 간단하게 지우고 이게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모든 3차 함수는 점대칭 함수거든. 모든 3차 함수는 점대칭 함수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얘를 미분 때리면 얘가 fx 치면요 얘를 미분하면 이게 여기를 가운데로 생기는 이런 2차 함수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교점이 x축과 교점이 여기 딱 만났기 때문에 극대가 나왔겠죠.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2차 함수는 선대칭 함수란 말이야. 이거 우리가 2차 함수는 이 대칭축 기준으로 양쪽 대칭인 건 이해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봐봐. 요거는 가볍게 이해하세요. 너무 파고들면 어려워지니까. 여기서 이렇게 요 그래프의 모양이랑 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뭐라 해야 돼? 같은 그래프 모양을 띄잖아. 그게 얘는 감소 증가의 모양으로 감소 증가의 모양을 띄고 얘도 여기서 보면 증가 감소인데 요 모양이 대칭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점대칭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2차 함수가 선대칭이기 때문에 여기서 밑으로 그려진 3차 함수가 증가, 감소, 증가하는데 요점 대칭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증가, 감소하는 거나 이렇게 증가하는 점대칭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점대칭이 되는 이유는 2차 함수가 선대칭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알겠죠? 요거를 좀 더 살려서 봐봐. 이런 성질 있어요. 여기서 내가 이렇게 x축과 평행하게 싹 긋고요. 요거는 증명을 쌤이 나중에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은 안 할 겁니다. 길어지기 때문에. 요렇게 x축과 평행 그으면 봐봐. 요점 대칭이지. 그때 내가 여기를 이렇게 끊고요. 여기 x축이야. 그 x 위치야. 여기에 x 위치 끊고요. 여기 x 위치 끊고요. 여기 맞는 교점 있죠? 여기를 끊으면 여기가 요 하나, 둘, 세 개가 길이가 똑같아요. 이건 사실 수식적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쪽 라인도 여기와 여기가 길이가 똑같습니다. 오케이? 자,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요거는 증명을 지금은 안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봐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요
모든 3차 함수 여기 대칭일 거란 말이야. 여기 극대와 극소 대칭이겠죠. 알겠습니까? 요거에 뭐 근거는 선생님 2차 함수가 선대칭이어서 그래라는 얘기를 한 건데 여기서 그러면 여기 극대 위치에서 내가 x축과 평행하게 선을 딱 긋잖아? 여기 교점 생길 거야, 그렇지? 요 교점과 여기 있는 극소, 극대와 점대칭 지점과 극소와 세로 만난 요 점을 그었을 때 x 앞을 잡았을 때 요 길이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항상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상황이 되겠습니까? 오케이? 예. 3차 함수 갖고 있는 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쪽 마찬가지로 극소 위치에 이렇게 긋잖아? 그러면 요 길이와 요 길이와 요게 똑같습니다. 알겠죠? 이게 얘가 갖고 있는 성질이라는 거예요. 이 그래프에.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수식 증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알겠죠? 왜냐면 봐봐. 요 얘기에 적용을 하면 내가 이걸 그냥 풀릴 때 또 이제 식이 길어질 것 같아서 요 내용을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그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여기 극소가 마이너스 2인 거 극대가 2인 건 알고 있는데요. 그죠?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 위치나 여기 위치를 잡아내기 힘들단 말이야. 이해되겠어?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여기를 y는 2를 기준으로 식을 세워볼게요. y는 2를 기준으로 식을 세우면 y는 2야. 봐봐. 여기서 만나는 여기 점과 여기 만나는 여기 점이 있을 때 이게 원점 대칭이니까 얘가 여기 대칭이니까 이렇게 이으면 요 놈이랑 요 극소값, 극대값 요 값이랑 해서 요 길이가 같다라는 주장을 선생님이 해준 거죠 지금 이야기를. 그쵸?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 위치를 양수니까 p라 가정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p가 될 것이고 여기는 2p가 되겠죠. 요거 되겠어요? 여기 원점 대칭으로 잡혀있으니까 여기는 그럼 얘가 봐봐 극대 위치가 마이너스 p라 잡으면 요 간격을 p로 잡은 거니까 그럼 여기 극소 위치는 p일 거고 두 칸 간격은 여기 2p겠지. 어딘지 알겠습니까? 즉 y는 2를 기준으로 식을 세워보면 마이너스 p에서 접하고 2p를 지나가는데 높이가 2인 거니까 이 식을 바로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fx는 최고차에서 1이고요. 마이너스 p를 튕겼고 2p를 지나간 상태의 그 위치가 2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와 원점 대칭인데 그럼 여기 대칭일 거고 극소와 극대 위치 내가 극소를 p로 잡은 거야. 여기가 p, 여기 마이너스 p. 이쪽은 2p가 되겠죠. 여기서 두 칸 거니까.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2p를 통과했고 마이너스 p를 튕겼으니까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해됐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힌트 하나 뭐 있냐면 p를 대입한 게 마이너스 2야라고 쓸 수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fp가 마이너스 2인 걸 적용하면 p 값이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그 점대칭 함수가 쓰는 건 아니고 3차 함수에서 쟤를 식으로 그냥 운영해서 끌고 갈 수 있는데 지금 요 놈을 처음 봤기 때문에 저기를 또 그렇게 보면 또 복잡해지니까 아예 그냥 쌤이 대칭성에 대한 얘기 하나로 요거를 적용해 봤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다 복습용으로 다시 풀어보시길. 지금 잠깐 쉬었다가 수월한 적분 유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쉬었다 가시죠. 자, 이게 한 지금 추워지면 하세요. 다시 복습을 받아. 귀엽다. 자, 이제 적분 하나 갑시다. 네, 좀 어려운 문제를 풀었는데 꼼꼼하게 복습해 봐라. 알겠죠? 적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분 얘기로 넘어가시죠. 여기 미분 쪽 문제는 이따가 쌤 숙제를 잡아드릴게요. 미리 얘기해드리면 여기 277번까지 오늘 쌤이 한 문제 풀어줬으니까 273부터 한 5문제 됩니다. 그 중에 한 3개 내가 풀어줬으니까 나머지 문제들은 복습부터 하시면서 연습용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분으로 넘어갈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적분에 들어있는 두 가지 이야기를 배웠죠. 부정적분과 정적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죠? 그때 부정적분은 미분을 그냥 거꾸로 하는 거고 정적분은 부호 넓이들의 합을 구하는 건데 계산법은 그러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가운데 있는 걸 부정적분 한 다음에 숫자를 대입하면 빼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자 보시죠. 여러분 숙제하면서 질문 있습니까? 여기 아마 85페이지에 324번이랑 325번 정도가 질문이 아닐까 싶고요. 그 앞에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는 걸로. 네. 324와 325로 가볼게요. 이거 둘 다 여러분 3학년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알겠죠? 324는 기억으로 4점으로 나왔고 325는 3점이었던 것 같은데 보시죠. 자, 2차 함수 fx 내에서
함수 gx가 다음과 같다. g2를 구해라. 이 말은 여러분 그 저번에 얘기했지만 미분이 적분보다 다루기가 편하기 때문에 미분은 다 할 수 있는 건데 적분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만나면 이 부정적분을 처리하는 것보다 양변을 미분해서 식을 관리하는 게 편합니다. 양변을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 준 거야 이거. g'x는 x제곱 더하기 fx다 라고 준 거죠. 알겠죠? 그럼 문제에서 2차 함수 fx에 대해서 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그럼 은연중에 이제 체크를 하겠죠. 얘가 2차식이니까 아마도 얘도 2차 함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g'x가 2차일 거라 예상은 되는데 그 다음 힌트에서 이게 중요한 힌트예요. 얘가 2차야 지금. 둘을 곱했더니 요거 오른쪽 거 바로 인수분해 할게요. 마이너스 2x 3승을 묶으면 x 마이너스 4가 나오죠. 그죠? 그럼 저기서 이미 딱 나한테 뭔가 할 수 있는 걸 줬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얘가 지금 2차 함수랑 얘를 곱한 게 얘라는 건요. 이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식을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을 준 거죠. 얘를 좀 뜯어보면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 마이너스 4기 때문에 이게 2차라면은 이 항이 4개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가져갔겠죠. 남은 gx가 또 2차겠네. 나머지를 가져가겠지. 이해되겠습니까? 얘가 2차 가져가야 얘는 4차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이미 바로 fx와 gx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이게 이 4개 중에 3개가 중복되기 때문에요. 한 놈이 x제곱을 가져가고 나머지 한 놈은 이걸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얘가 x제곱 가져가면 얘가 xx-4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물론 최고차항 마이너스 2가 어떻게 배분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인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뭐가 차감돼야 되냐 봐봐. 아까 우리가 얘가 2차였단 말이야. 그럼 얘가 2차일 확률이 자기 높아 보이는데 이 자식이 2차라면은 이걸 미분한 쟤가 몇 차여야 돼? 얘가 몇 차여야 돼? 1차여야 되는 상황인 거죠. 괜찮습니까? 공개 알겠니? 얘가 2차니까 미분 때문에 1차일 거 아니야. 근데 지금 x제곱 더하기 2차가 있다는 건 뭐다? 얘의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x제곱으로 출발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시작이 돼야 얘가 최고차항이 날아가고 1차가 남을 수 있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선생님 최고차항이 fx는요 마이너스 1이어야 됩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얘들을 곱한 게 이거니까 얘는 최고차항 개수가 2라는 걸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결국 fx, gx가 뭐 얘 아니면 얘인데 그죠? 뭐가 될 수 있는지 체크해 볼 때 우리가 주어진 식은 어차피 이거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fx가 얘라면 집어넣어 버리면 얘는 0이 됩니다. 이걸 미분한 게 0은 아니란 말이지. 0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답은 얘가 fx고 얘가 gx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식의 상황을 추론해서 잡아내라 뭐 이런 문제인 거죠. 체크되겠습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 문제입니다. 더하기 gx는 3일 dx는 d 네, fx 곱하기 gx는 4x 마이너스 8이 나와 있네요. 봐봐. 첫 번째, 얘는 사실 미분하는 게 어렵지 않아서 이 식을 그대로는 f'x 더하기 g'x가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 사실. 알겠죠? 얘를 먼저 쓰면 어렵지 않고요. 이걸 x에 대해 미분한 게 3이다 이 말이잖아. 그쵸? 얘는 이 말인데 얘를 똑같이 쓰려 할 때는 잠깐만 얘를 미분하면 이게 곱미분이잖아. 이걸 그대로 쓰려면 f'x gx 더하기 fx g'x가 4x 마이너스 8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얘를 내가 밑에 쓰는 이유가 있겠지. 봐봐. 이걸 이렇게 쓰는 건 별로 뭐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데 이걸 이렇게 하는 건 좀 오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식이 너무 길어지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서 빨리 머리를 바꿔서 그냥 이걸 양변을 부정적분하겠습니다. 그럼 봐. 얘를 미분한 걸 인테그랄 dx 해버리면 어떻게 돼? fx 더하기 gx가 될 것이고 그죠? 는 얘 적분은 어떻게 돼? 3x 뭐 있어야 돼? 더하기 c가 있어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 쌤 이쪽을 적분을 하면 여기 fx 더하기 gx에도 적분상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얘도 적분하면 3x 더하기 적분상수 얘가 같은지 모르니까 C2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알겠죠? 근데 보통 적분 어차피 상수항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양쪽을 적분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굳이 이게 봐봐. 얘도 상수에서 상수란 말이야. 내가 만약에 얘를 C1 넘기면 C2 마이너스 C1에 적을 수 있겠죠? 이랬습니까? 어차피 여기 상수든 여기 상수든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얘를 하나의 문자로 C로 쓴 게 여기의 식인 거야. 그러니까 양쪽 다 적분상수 나온 게 맞지만 굳이 그걸 문자를 두 개로 짤 필요가 없는 거지. 왼쪽 적분상수 넘겼다 치고 한쪽만 문자 내면 되잖아. 그죠? 우리가 어차피 C만 구하면 되지 C1, C2를 꼭 구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상수를 넘겨서 하나로 썼다라는 개념이랑 마찬가지인 거야. 그냥 굳이 양변을 적분할 때 둘 다 C를 붙여놓을 필요는 없는 거죠. 이쪽을 넘겨서 묶어서 C로 쓴 거야. 쉽게 말하면. 알겠죠? 그래서 적분상수는 어차피 모르는 상수니까 하나로 뭉치는 게 낫죠.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C1, C2가 있었다면 넘겨서 그걸 C로 잡은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쓰는 게 좀 바람직한 거고요. 이쪽 마찬가지야. 얘도 양변을 부정적분해버리면 여기는 봐봐. 얘를 미분한 걸 적분하면 똑같이 fx 곱하기 gx가 남을 것이고요. 여기 물론 c가 생긴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넘겼다 치고 알겠죠? 얘 적분해버리면 2x제곱 마이너스 8x 여기에다만 c를 쓰자는 거야. 물론 이 c와 이 c가 같은 건지 모르기 때문에 요거는 분리해야죠. c1, c2라고 쓰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양쪽을 부정적분한 거지만 둘 다 적분상수 써놓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한쪽으로 몰아서 그것만 문자로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봐봐. 얘를 미분하는 거 부담되는 일이 아니지만 이쪽은 어차피 길어지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양변을 적분해서 관리하는 게 낫다라는 거고 이건 그렇게 풀라고 낸 문제야. 지금 보시면 봐봐. 그런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F0이 마이너스하고 G0이 마이너스 2야 라는 건 뭘 구하라는 얘기야? 이거 구하라는 얘기겠죠. X0을 집어넣어 버리면 F0 더하기 G0이 내가 적은 C1이라는 얘기니까 그렇죠? 나와 있네.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6이라는 얘기네요. 알겠습니까? 즉 fx 더하기 gx는요 3x 마이너스 6이라는 얘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0을 대입하는 얘기겠지. f0 곱하기 g0은 c2인 거니까 그쵸? f0 g0 곱하기 8이네요. 여기 8이라서 여기는 8이다 라는 얘기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둘의 곱과 합은 나왔으니까 대입하시면 아마 분수식이니까 약분되지 않을까 싶네요. 약분이 안 되면 우리 어차피 적분 못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약분해서 부정분분 하시면 아마 또 적분상수가 튀어나올 거고요. 그거 구하라고 H1-1을 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대입해서 처리하시면 해결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86페이지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328번 하나 나올게요. 328번입니다. 얘는 이제 쌤 저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 시그마나 미분이나 적분이 변수 가지고 장난을 좀 친다. 여러분들 이제 시계에 대한 인식이 정확히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함이죠. 가보겠습니다. 인테그랄 이거는 연산 연습이에요. 1부터 마이너스 3분의 1까지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2x 더하기 2t를 전개버릴게요. 2t dt 잡시다. 어차피 적분하려면 전개가 낫죠. 이렇게 dx 가보겠습니다. 얘부터 처리하시죠. 그죠? 가로는부터 t가 변수야. 얘는 변수, 얘는 상수입니다. 아시겠죠? 적분하겠습니다. 안에 거만 푸는 거야. 일단 부정적분부터 하시죠. 2x를 t에 관해 적분하면 2xt 이런 게 자리가 비슷하겠죠? 플러스 이 t는 변수야. 적분하면요 1추가 2되고 나눠주면 t제곱 1부터 x까지 안에 거만 푼 겁니다. 그쵸? 연산할게요. x를 t에 집어넣는 거죠. 2x제곱 더하기 x제곱 3x제곱 이게 x를 대입한 거야. 마이너스 그죠? 1을 집어넣으면 t에 넣는 거야. 2x 더하기 1 되겠죠. 전개하면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현수하세요. x 집어넣은 값에다가 1을 집어넣은 값을 뺀 거야. 됐어요? 자, 가로 안에 걸 처리했더니 1부터 마이너스 3분의 1까지 가로 안에 뭐가 됐냐면 줘야 됐죠. 3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입니다. dx죠. 그죠? 요거 우리가 많이 했던 문제니까. 오늘은 적분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가 되겠습니다. 1 마이너스 3분의 1.
뭐 작은 숫자가 위에 있는 상관없어. 계산법은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대입한 거에서 1 대입은 빼야죠. 집어넣어 버리면 마이너스 3분의 1 세제곱 마이너스 27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산수 더럽네요. 빼기 가로하고 헷갈리니까 1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1만 남겠습니다. 그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27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1 되겠죠. 통분해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나요? 네, 변수 갖고 장난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되겠죠? 오케이? 네, 체크해보시고 산수 잘해봐라. 자, 지금 이게 이렇게 푸는 게 정적분이라 그랬는데 쌤이 저번 시간에 정적분의 개념은 요 이야기가 답니다. 자, 다시 한번 점검. 우리가 fx가 이렇게 있어요. y는 fx입니다. 여기 넓이는 2라 가정하고요. 여기는 좀 크니까 4라 칠게요. 여기 0, 여기 1, 여기 뭐 3입니다. 그렇죠? 다시 체크.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 하면 뭐가 나올 것 같아? 얼마 나와? 2가 나오겠죠. 그죠?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fx dx가 뭐가 나올 것 같아?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그죠? 이게 함수 값을 다 더한 거기 때문에 넓이에 대한 정보는 오죠.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 dx가 얼마 나와? 얼마 나온다고? 마이너스 2가 나온다고. 왜? 이 함수 좌표를 다 더하는 게 적분이다 보니까 알겠죠? 2가 쌓였을 것이고 마이너스 4가 쌓여서 다 더해지는 거죠. 쌤 알겠습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지금 이 대화가 되면 정적분이 뭔진 됐어 이제. 그게 개념이 알겠죠? 그런 것들. 즉 부호 넓이들의 합이라는 게 이런 의미야. 플러스 2와 마이너스 4에 다 더한 값이 나온다라는 개념이 쌤이 표현한 부호 넓이들의 합입니다. 알겠죠? 요게 정적분의 결과인데 자 오늘은 이 정적분에서 들어있는 이 정적분의 활용은 지금 설명하면 답니다. 요걸 할 줄 알고 요걸 의미를 이해하고 있으면 정적분에 대한 이해는 된 건데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연산법을 배웠으니까 오늘은 이 계산 성질을 좀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그 다음 나와 있는 번호는 모르겠다. 1번 정도 할까요? 정적분의 페이지가 있습니다. 계산 성질로 가시죠. 거기에 계산 성질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는데 기본 성질. 이게 정적분의 모든 계산 성질은요 이걸로 증명이 되는 증명은 되게 쉬운 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산수하는 방식이 뭐라고? 안에 걸 부정적분해서 b를 대입한 거에다가 안에 걸 부정적분해서 a를 대입한 뺀 게 정적분의 연산법이죠. 그렇죠? 쌤이 지금 설명하는 모든 것들은요 증명이 다 얘야. 되게 간단한 얘기야. 정적분은 저 산수로 우리가 풀기 때문에 모든 증명은 다 저걸로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저걸로 되는 증명의 성질들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잠깐만.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fx dx를 구해봤어. 이건 뭐 의미로도 증명됩니다. 무슨 의미야? a부터 a까지 넓이, 부호 넓이 얼마겠어? 0이죠. 0. 넓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여기 대입하면요 fa 빼기 fa잖아. 0 증명됐죠? 그렇죠? 쟤는 0이야. a부터 a까지 0이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미 알겠어요? 두 번째 증명은 사실 얘도 다 돼. 너네가 대입하면 다 나옵니다. 그렇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랑 인테그랄 b부터 a까지 fx dx랑 얘 둘은 무슨 관계일 것 같아요? 얘가 뭐야? 라지 f b 마이너스 라지 f a고요. 얘는 라지 f a 마이너스 라지 f b입니다. 빼는 수도 바뀌었잖아. 요거 마이너스만 곱하면 똑같아지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구간을 바꾸고 싶으면 마이너스 빼면 돼. 이해됐습니까? 제각기는 같은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성질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랑 더하기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fx dx입니다. 요거는 비교를 잘해야 될게 봐봐. 식이 똑같은 상태라면 알겠죠? a부터 b까지 넓이에다가 b부터 c까지 넓이 더했어. 어떻게 되겠어?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 dx 여기 하나 합칠 수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넓이 관계로 얘기하면 a부터 b까지 넓이 구했고 b부터 c까지 넓이 구해서 더했잖아. a부터 c까지 넓이 나오겠지. 이렇게 이해되고요. 알겠죠? 아니면은 대입해봐. 그러면 fc 빼기 fm은 남아있고 fb 날라가서. 알겠습니까? 증명은 여기 대입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얘랑 비교할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이건 다릅니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랑 혹은 뿔마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x dx랑 식이 달라요. 이거는 우리가 합칠 수는 있죠. 왜? 구간이 같으면 어차피 적분이나 미분이나 시그마는요 선형성을 띠기 때문에 합쳐서 푸나 분리시켜 푸나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구간이라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얘도 합칠 수 있어. fx 뭐 뿔마는 그걸 바꿔야 되겠죠. gx 요것도 가능합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알겠습니까? 위에 거는 식이 똑같은 상태에 구간이 연결되는 거고. 알겠죠? 밑에 거는 식이 달라 그냥. 식이 다르니까 합칠 수 없는데 구간이 똑같아 그건 합치고 해도 되지.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요게 이제 기본적인 단순한 산수 성질 문제들. 알겠죠? 요게 답입니다. 기본 문제 알겠습니까? 자, 요게 적용되는 문제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봐봐. 자, 예를 들면 이게 329번에 329번 보세요. 뭐 선생님 풀어주고 가게. 329번에 1번은 너네 나중에 확인해봐.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 좀 확인해보시고 시간 아까우니까 1번은 일단 틀렸습니다. 나중에 스스로 천천히 헷갈리면 라지 F, 라지 FA 마이너스 라지 FB 저렇게 써봐. 알겠지? 그럼 금방 확인되니까 2번은 참이야 거짓이야? 2번? 거짓이죠? 아무것도 없으면 뭐가 있다고 그랬지? 1, 2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x 더하기 c가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자, 3번은요.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거든. 팁으로 짚고 넘어갑시다. 여기 인테그랄 간단하게 a부터 b까지 x dx랑 인테그랄 t dt 얘랑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이건 부정적 분이죠. 그렇죠? 같은 거 다른 거. 이거 다릅니다. 왜? 이건 x가 식이고 t가 식이잖아. x랑 t가 같단 말이 없잖아 지금. 그치? 이거 다른 식이죠. 문자 다르잖아. 그치? 그러면 인테그랄 일부러 숫자 써줄게. 인테그랄 x dx 이거 봅시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t dt 이건 정적 분이죠. 얘는 같은가 다른가?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랑 얘는요? 얘랑 얘는 같은 겁니다. 왜냐면 야 삼수 해봐. 삼수하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 dx 풀면 가운데 적분하시고 1, 2, 2는 2 빼기 1 2분의 3이 나와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게 지금 x에 관한 식인 거야 숫자인 거야. 이거 숫자죠. 이거 2분의 3이라니까요. 얘도 숫자 아니야? 이거 2분의 3이야. 그러니까 정적분은 걔를 부정적분해서 이걸 대입하고 대입한 걸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x가 있다고 이게 x가 식이 아닌 거죠. 이건 어차피 숫자를 대입해서 뺄 거니까 그냥 지나가는 어떤 매개체일 뿐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질문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t dt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t에 관한 식이야, x에 관한 식이야, 숫자야. t, x 어떻게 생각해? x 수연 어떻게 생각해? x 드세요? 뭔게 드세요? x 들어있는 x 유빈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애들이 다 x라는 나 모르겠어. 이거 x라는 식이죠. 왜냐면 가운데 t는 봐봐. 선생님 t가 있잖아요. 아니야. 얘는 이렇게 적분해서 x를 대입한 2분의 1x 제곱에서 1을 대입한 2분의 1 뺄 거죠. 이 x가 식이죠. 상수함 이거 아니야? 유빈아 상수함 이거잖아. 봐봐. 여기 t가 없어요. t는 적분할 때 필요한 그냥 그 툴인 거고 그잖아. 우리가 대입한 건 얘네들인 거야. 여기에 관계된 식이 나오겠죠. 이 가운데 있는 식은 부정분하는 도구일 뿐인 거고 결국 대입한 거 뺀 거를 나온 결과치잖아. 유빈이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빨리 너 어디 보고 있어 빨리. 이해됐어? 그럼 저런 것도 A에 대한 식이라고 하는 잠깐만요. 어떤 거 얘기하신 거죠? 1번. 요거는 0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A는 상수 쓰는 상수로. A는 숫자 대신 쓴 거기 때문에 A에 대한 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면 사실은 A가 상수라고 했으면 상수로 표현을 맞죠. 얘도. 그러니까 너가 이런 거 아니냐? 쌤 이거 1부터 A까지 x dx가 있으면
이걸 A 관한 식이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뭐 얘기해도 되긴 틀린 말은 아닌데 알겠죠? 보통 우리가 A는 변수로 쓰는 게 아니라 상수로 쓰기 때문에 상수야 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죠. A 관한 식 맞아. 맞는데 우리가 봐봐 A나 이런 것들 이렇게 상수로 쓰잖아 우리가. 그치? 너 이거 무슨 식이라고? X에 관한 식으로 보잖아. 이걸 A 관한 식이라고 불러도 되잖아 지금. 그치? 근데 보통 그렇게 얘기 안 하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여기 쓰는 A는 상수로 쓰인 거기 때문에 상수입니다 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고 뭐 A에 관한 식이라 얘기가 됩니다. 얘는 X에 관한 식이 여기 T가 없어. 그걸 이해해야지. 여기도 X가 없잖아. 여기 X가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A에 관한 식은 맞아. 그건 뭐 잘못된 표현 아니야. A에 관한 식이라 얘기할 수 있어. 얘는 T에 관한 식은 아니죠 일단. 얘는 X에 관한 식이지. 쟤도 X에서 뭔 말이야? 그렇죠. 얘는 X는 식이 아니죠. X 없는데. 이거 풀면 2분의 1A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여기 X 없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식 자체로 볼 때는 그렇지. 이걸 A에 관한 식을 얘기하는 건 뭐 틀린 건 아니죠. 보통 그럴 때는 상수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A를 우리가 변수를 안 쓰니까. 알겠죠? 그래서 결국 적분 구간에 적혀있는 그 변수들이 적용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 알겠죠? 여기 있는 T는 실제로 이 식에 있는 건 아닙니다. 정적분 하기 위한 그죠? 그 모양일 뿐인 거. 그렇게 인식이 일단 돼야 돼. 그렇다 보니 얘랑 같은 거죠. 이해했습니까? 다시 본론 돌아와서 329번에 3번은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오케이, 참이랍니다. 참입니다. 알겠습니까? 참인 거 이해되겠습니까? 그죠? 유빈아 이해되냐? 제 지금 얘기하는 거. 유빈아 그러니까 봐봐 자스가 봐봐 A부터 B까지 X, DX가 있어. 얘랑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T, DT랑 같은 거 아니냐 보이죠. 니가 단수해봐. 2분의 1x 제곱 있지. 뭐야 이거 2분의 1b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a 제곱 아니야? 이게 되냐? 이거 풀어봐야 똑같이 나와. 다 이거야 이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적분은 변수를 바꿔도 상관없다는 거죠. 알겠죠? 부정적분은 안 되죠. 왜? 그 식이 나와야 되니까. 변수를 한번 바꾸면 안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 인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3번은 참이고요. 여러분 4번 참일까 어디실까? (4번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얘이면 fx는 gx다. 거짓? 왜요? 아, 봐봐요. 얘를 양변을 미분하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이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얘 미분하면 fx잖아. 얘 미분하면 gx. 그죠? 똑같은 거 맞습니다. 네, 답은 4번도 답입니다. 알겠죠? 물론 뭐 오타가 있어서 알겠죠? 답이 두 개입니다. 알겠죠? 3번이 답이라고 이게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이거 얘가 둘이 같으면 얘 같아요. 명호아, 야, 두 식 똑같아. 양변 미분은 두 식이 같을 거 아니에요. 좌변 미분하면 fx, 우변 미분하면 gx. 같겠죠? 그죠? 이거 C는 언제 보는 C는 얘를 푼다면 C가 있겠지. 뭐 얘를 푼다면 라지 fx 더하기 C가 있겠죠. 미분 안 하고 푼다면. 얘도 푼다면 라지 gx 더하기 C가 있겠죠. 물론 이 두 C는 같을지 모르니까 뭐 이렇게 되긴 해야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 식과 이 식 이미 같다 그랬으니까 근데 그쵸? 같으면 얘들은 같은 식이 어쨌든 간에 미분에도 같은 식일 거 아니에요. 그죠? 쉽게 말하면 얘 둘이 같으면 이 두 식을 미분해도 같을 거란 말이에요. 좌변을 미분하면 fx 거고 우변을 미분하면 gx일 거 아니에요. 어차피 적분선은 날아갈 거니까. 저 C가 다를 수 일단 얘는 같기 때문에 C1과 C2는 다르겠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상수항과 얘가 가지고 상수항이 합해진 거랑 얘가 가지고 있는 상수항이랑 얘가 가지고 상수항이 합해진 거 같겠죠. 일단 같다 그랬으니까. 그죠? 미분하면 상수항은 다 날아갈 거기 때문에 상관없고 이 몸통은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4번은 참이긴 합니다. 아시겠죠? 4번은 참입니다. 자, 4번 헷갈리시면 따로 바꿔보세요. 차근차근 식을 써보면 바로 파악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30번에 2번도 간단하게 해볼게. 2번 봐봐. 요거 가벼운 얘기들이야. 2번 봐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플러스 1분의 x 3승 dx. 여러분 부정적분한테 봤겠지만 이건 우리가 적분할 수 없는 식입니다. 뭔가 장치가 있겠죠. 적분하기 위한. 오른쪽을 봤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인데 이거는 마이너스 집어넣으란 소리야. 알겠죠?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버리면 플러스가 되고 구간이 바뀌겠죠. 330번에 2번. 오케이?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로 있는 것도 이상하고 1부터 0까지가 이상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집어넣고 구간을 뒤집었습니다. 가능한 얘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식이 TDT로 굳이 쓰고 있어서 쌤이 X로 바꿀게요. X 플러스 1분의 1 DX입니다. 주어진 문제가 얘랑 똑같은 거 맞죠? 이해됐어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 집어넣어서 구간을 뒤집었고요. 굳이 얘를 t로 쓰고 있길래 정적분이니까 x로 바꿔 썼습니다. 그냥 변수와 이 식을 바꿔 쓴 거죠. 아직 상관없죠? 합칠 수가 있네요. 왜? 구간은 똑같으니까. 그죠? 합치라고 낸 거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둘을 더해버리면 x 플러스 1분의 x 3승 플러스 1 dx가 되겠죠.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요거 부정을 해본 적 있죠? 위에 걸 인수분해해서 난리란 얘기죠. x 플러스 1과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있으니까 dx 날려버리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3승 마이너스 x 플러스 1 dx를 풀어라 이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요거는 뭐 연산 가능할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연산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을 좀 시키고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단순 계산 문제입니다. 넘어가서 여기 뒤에 또 있어요. 하나 더 체크해 볼게. 넘어가서 331번입니다. 자, 이거 계산 얘기입니다. 331번을 보시면 보세요. 331의 1번입니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x 3승 마이너스 8x dx가 나와 있고요. 뒤에는 빼기로 돼 있는데 그 마이너스 넣어버릴게요. 그럼 어떻게 돼?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로 하면 되겠지? 그죠? 거기 앞에 있는 마이너스 넣어버리면 구간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마이너스 넣어버리면 그럼 x 3승 마이너스 8x dx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여기는 체크되니? 331번은 1번입니다. 왼쪽씩 그대로 썼고요. 거기 있는 마이너스를 오른쪽에 넣었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구간이 뒤집어져야지. 됐어요? 이렇게 만들려고 준 거야. 왜냐면 봐봐. 가운데 식이 똑같죠? 그죠? A부터 B까지 B를 지나 C까지 적분해라 이 말이죠. 우리 배운 성질 세 번째 요 얘기를 만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적분구간이 이어지면 식이 똑같으니까 하나를 합칠 수 있죠. 하나를 합치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x 3승 마이너스 8x dx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거 뭐 적분을 산수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저기 있는 성질들을 좀 적용할 만한 문제 몇 개 깔아놓은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런 식의 그 성질을 적용하는 문제용이고요. 그 다음 333번을 가볼게요. 333번 외칠게요. 333입니다. 333 보시면 봐봐. 333입니다. 자, fx가 이번에는 식이 두 가지 나왔죠. fx가 식이 x제곱 플러스 1과 양수일 때 x가 양수일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x 무수일 때 이렇게 있고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델까지 x fx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자, 지금 요 함수가 이게 x의 범위잖아. 그쵸? 우리가 부호 넓인 거 아니까 x축 기준으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얘에 대한 부호 넓이들의 합을 구하라고 그런 의미죠. 그죠? 뭐 적분을 얘기하면 이 함수를 마이너스 1까지 변하는 뭐 정적분을 산수해라 이 말인데 요 범위는 x의 범위야. 그죠? x의 범위인데 지금 문제가 fx라는 식이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 식이 다릅니다. 알겠죠? 그러면 지금 내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부호 넓이 구하다 보면 0을 지나갈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요? 즉 얘는 하나로 풀 수가 없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되면 잘 봐봐. 저기 있는 3번을 거꾸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x, fx, dx를 적고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fx, dx 라고 써도 되는 거 맞죠? 쉽게 말하면 이 마이너스 1까지가 이 x의 범위란 말이에요. x가 지나가는 범위죠. 그죠? 근데 0에서 식이 다르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한번 적고 0부터 1까지 다시 한번 쓴 거 아니야. 이거 합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래서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하나의 식을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할 수 있죠? 상황이 됐습니까? 이미 알겠어?
봐봐. 마이너스부터 1까지 갈 때 마이너스부터 0까지 하나 잡고 0부터 1까지 잡고 이 둘 더하면 될 거 아니야. 그쵸? 이런 상태인 건데 이걸 왜 분리해야 되냐면 봐봐. 마이너스부터 0까지는 이 fx가 지금 x가 음수 범위이기 때문에 이 식이 적용돼야 될 상황인 거죠. 근데 0부터 1까지는 요 식이 적용돼야 될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x가 0에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얘를 풀려면 무조건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식이 달라지니까. 이해되겠어요? 그럼 봐. 여기 음수인 범위에는 얘를 적용해야 되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부터 0까지는 이 fx에다가 x를 곱한 거잖아. 여기 fx에다가 x 곱해야지. 마이너스 x 4제곱 더하기 x dx 플러스. 이해됐습니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요? 0부터 1까지 fx는 위에 거 아닌가? 그죠? 이 fx 적용하는 식이 위에 게 돼야 될 거 아니야. x의 양수니까. 저기다 x를 곱한 x 3승 더하기 x dx가 되어야지. 이해되겠어요? 함수가 두 개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 x가 지나가는 범위에 맞게끔 함수식을 적용시켜줘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려면 이 하나의 구간에 있는 거 두 개 찢어야지. 왜? 여기와 여기 적용할 식이 다른 거니까.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죠. 이해됐습니까? 이 적분에 있는 그 구간들이 결국 x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게끔 잘 식을 넣어서 풀어라 이런 얘기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요런 게 이제 아예 실전으로 나와버리면 335번처럼 나오는 거야. 335 봐봐. 335 얘랑 똑같은 문제인데요. 자, 얘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335번 335 걔 보면 얘랑 똑같은 거 좀 느껴지십니까? 335가 이렇게 나와있어. 인테그랄 1부터 4까지 x 더하기 절대값 x-3 dx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오케이? 또 이제 감 잡은 친구도 있을 거고요. 봐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자식 이걸 통째로 쓸까? 이 자식을 보면 만약에 뭐 fx가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라 치면 우리가 이제 특히나 수투에서는 함수를 절대값을 그냥 냅두고 푸는 게 되게 안 좋은 거야. 보자마자 분리해야 돼. 이거 어떻게 분리해야 돼? 어떻게 분리해야 돼?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뭔데? 2x 마이너스 3이죠. 그죠? x가 3보다 작을 때는요? 3. 이런 분리가 기본인 거야. 알겠죠? 물론 이 문제 풀 때 이렇게 분리하고 풀라는 건 아니고 이제 이런 게 보여야지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럼 봐. 얘를 보자마자 선생님 3에서 식이 다른데요? 이게 보여야지. 근데 이제 벌 봤더니 1부터 4까지가 3을 지나가네? 아 이건 두 개로 분리해야죠. 바로 가볼게요. 인테그랄 1부터 3까지는 얘가 음수일 거니까 그죠? 쉽게 말하면 여기에 해당될 거니까 식이 3이 돼야지. 플러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1부터 3까지 얘가 음수니까 튀어나온 마이너스 x 더하기 3일 거니까 사라지고 3만 남을 거 아니야. 더하기 인테그랄 3부터 4까지는요 양수니까 2x 마이너스 3 dx 이렇게 두 개로 분리시켜 풀어야죠. 알겠습니까? 아까처럼 얘는 식을 이렇게 분리시켜 주진 않았지만 이미 우리가 절대값을 해석할 수 있으니까 보자마자 두 개의 식으로 분리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얘를 산수하면 되는데 여기서 봐봐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결국 우리가 하는 정적분이 넓이 구하는 거잖아.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게 시각이 되게 중요한 거라 쌤은 이걸 보면요 뭐가 보이냐면 y는 3이라는 직선이 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보이기를 위해서 알겠죠? 쌤 얘기해 줄게. 얘다 보면 y는 3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함수잖아. 근데 x축이 있어 이렇게. 1부터 3까지 넓이 구한 거야. 1 탁자로 3 따라서 안 그렇죠? 넓이 보고서 직사각형이네. 여기 있으면 6이겠네. 이 조건은 6입니다. 이해됐어요? 물론 얘를 뭐 3x 띡띡띡 해가지고 딱딱딱 하면 되는데 알겠죠?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자꾸 인식이 돼야 돼. 오케이? 얘 넓이 여기가 넓이 여기. 이해됐습니까? y는 3이라는 상수함수가 있고 1, 3 끊었으면 가로가 2, 높이가 3인 직사각형이겠죠. 6이다 로 보이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적분은 어차피 다 넓이 구하기야. 다만 그 안에 있는 부호 넓이를 구하는 거는 맞는 거죠. 부호가 달려있는 넓이를 구하는 거지만 그런 넓이 구하기 이야기다 해서 여기까지가 계산 문제들이고요. 오늘 숙제는 아까 했던 그 보험 활용 파트 몇 개와 여기 무슨 별로 없네요. 329부터 327까지 만 풀어오시고요. 그렇죠? 이번 숙제 별로 없으니까 32 뭐 하는 거야? 337. 네, 337.
몇 개 없네요. 요거 푸시고 수요일날 테스트 있습니다. 테스트 준비를 한번 하시고 되겠죠? 그리고 확통 문제나 좀 푸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네요. 되겠죠? 오케이?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